예. 자, 지금은 78쪽입니다. 8쪽에 보면 배우자 궁의 심리 분석이라고 해놨는데 타이틀을. 자, 요 내용이 뭐냐면 배우자 궁에서 보는 배우자 인연을 분석하는 겁니다. 나의 배우자 인연은 어떨까 이거거든요. 자, 그건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잖아. 여기가 배우자잖아. 배우자 궁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 자리가 지금 남녀 배우자 공의 궁으로 봅니다. 근데 과거에는 여자 사주의 배우자 궁은 이 자리였습니다. 여자 사주에. 그러면 남자가 한 컷 위죠. 이렇게 본 거라. 이 자리를 보고 이 여자 명주의 남편은 이래 봤거든요. 지금은 동등하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남녀 공이 이 자리로 본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여자 사주 팔자의 남자를 여기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완전 틀리진 않아요.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걸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놓고 이야기하는. 자, 그 이제 육친 관계로 이제 이 풀이를 해놨죠, 책에. 자, 제일 위에 부인 인연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부부 인연 이래 보셔도 됩니다. 해놨는데 비견, 육친 관계가 그래. 비견은 만약에 이 자리에 비견이 있다 이거거든요. 자, 비견이 있으면 배우자궁에 비견이 있으면 친구 같은 배우자 이거거든요. 친구 같은 배우자, 친구 같은 마음으로 산다. 그 이제 이 심리겠죠, 심리. 친구 같은 이 자리에 배우자궁에 비견이 있는 사람은 그죠? 남녀 공이 친구와 같은 부부를 만난다. 그래 결혼해서도 보면 그 두 사람들의 관계가 보면 친구와 같은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자, 그래서 그 밑에 잠깐 보면 남녀 평등 자유를 누릴 가능성이 있어 쉽게 만나고 헤어지며 철을 대등하게 대우하고 군림하지 않고 그죠? 친구니까 집안 환경, 학력 뭐 이런 게 전부 다 비슷한 배우자의 인연을 만난다 이런 거거든요. 그 여자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뭐 대가리 없다 이래놨는데 저 읽어보고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궁의 비견은 같은 얘기죠. 존중성이 없고 상대로 나와 같은 부류로 취급하고 친구 같은 아내와 마찰이 많고 잘 대들고 현모양처는 아니다. 그래 남자한테서는 처복이 약하다고 본다 이런 거거든요. 좋을 땐 친구, 안 좋을 땐 왼수 이래놨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일간 여가 남자를 생하는 사주가 서로 관계 궁합이 무난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고 하면 일단은 이 자리에 비견이면은 비견급은 어떻습니까? 비급을 할게요. 비급은 글자가 안 되나? 글자가 안 된다. 자, 비급이라면 대등한 관계잖아요. 형제, 자매, 동료, 친구 이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 궁에 그러한 글자가 있으면 어떤 관계가 내 부부나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은 친구와 같은 그러한 관계로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그래 형성된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남자인 입장에서는 여자가 내 부인이 친구와 같은 친구격이다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여기서 표현되어 있는 건 뭐 따가리 없다 하고 뭐 이런 거는 뭐 하면 자 내 부인이 정제라면 어떻습니까? 제라면 나를 받들어 모실 거 아닙니까? 쟤니까. 그죠? 받들어 모실 거잖아. 근데 비견은 나와 동등 같은 급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친구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로 보면 여자가 못다가리 없다라고 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친구 같은 관계가 상당히 굉장히 좋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밑에 내용에 보면 좋을 때는 친구같이 굉장히 허물없이 좋은데 삐딱거리고 나면 원수 같다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친구끼리는 막 싸우잖아요. 서로 이해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죠. 그래 싸울 가능성도 많다. 그래서 좋을 때는 왼수라고 돼 있고, 그 이제 비경급은 그래서 또 여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그렇거나 비경 왜 보면 남편이 이 자기를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남편이 친구끼리 같이 놀러 갈 게 아니고 지가 나를 여자 입장에서는 보호받는 게 좋잖아요. 여자 팔자가 제일 좋은 게 뭘까요? 남자가 벌어주는 돈 받아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맞잖아요.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요즘은 또 여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나오고 하니까 지금은 또 모양새가 또 달라졌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맞잖아요. 벌어다 주는 돈 많이 주면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갖다 주면 싸울 일이 있겠어요? 최고거든. 그래도 싸워요. 그래서 그러지. 받고 나서 싸운다고. 그 어쨌든 그러면 확률이 그래도 줄어들 거란 얘기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자 팔자는 그게 좋은데 뭐 내가 비슷하니까 뭐 맨날 이러면 이제 남편이 존중스럽지가 못하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해놓은 거라 뭐 대가리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연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책에다가 이제 표현은 그래 해놨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부부들을 봤거든요. 실제로 참 진짜 조가 잘 맞아. 우리끼리 하는 말로 여행 가자 하면 여행 가고 부부끼리 가고 또 뭐 오늘 한 잔 됐나 하면 퇴근해가지고 가고 한 잔 먹고 일부러 차 놔두고 버스 타고 쏙 가서 먹고 좀 야, 그런 모습은 진짜 굉장히 부러워요, 진짜로. 근데 그 사람들은 안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 있잖아요. 그 싸우면 이제 친구같이 싸우는 거라. 그 싸울 때는 왜 싸울까요? 친구같이 싸운다니까. 남녀가 이제 또 남편이고 뭐 부인이고 째라리고 없이 이제 친구같이. 그럴 때는 아까 이제 책에 있는 표현대로 싸울 때는 원수같이. 근데 친구들은 또 잘 풀 수 있잖아요. 그 문제를 잘 풀기만 하면 된다. 예. 그래서 비경급에 배우자 중에 비경급은 서로가 남녀가 배우자가 이제 그러한 인연을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미 내가 생년월일이 딱 정해져 버렸잖아요. 여기에. 그렇다는 얘기죠. 큰 변수 없이. 근데 이제 변수가 있긴 있죠. 내가 여기에 비겁이 있을 수도 있고 식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재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이 변수는 어디서 옵니까? 대운에서 변수 옵니다. 이 내 팔자에 정해졌잖아. 이 8글자는 정해졌죠, 이미. 뭐 식상이든지 정해졌어. 그런데 그 시기의 운에서 이 글자를 영향을 주죠, 이 글자에. 있잖아요. 어떻게? 합형충파해 여러 가지로 신살로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변질할 수가 있죠. 합에 의해서 합화가 될 수도 있잖아요. 충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운에서.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건 감안하면 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비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러한 경우를 참고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변수는 운의 흐름에서 이제 이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급제는 뭐 거의 뭐 아까 비견이나 급제는 거의 같습니다. 근데 급제 차이는 비견과 급제의 차이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비견은 그냥 같은 진짜 친구 같지만은 그죠? 내가 돈도 많이 줄 수도 있고 내가 돈 받아서 그런 친구 같지만은 급제는 경쟁자라고 봅니다. 친구지만은 거기서 경쟁 의식을 느끼게 돼 있어요. 급제는. 그래 급제는 또 뭡니까? 뺏으려고 하는 것도 있죠. 내 것을. 경쟁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안 뺏기려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물질욕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급제와 비견의 차이는 그런 거예요.
비견이 많아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 사주 8글자 속에 비견이 한 서너 개 차지하면은 그건 급제에 갑도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급제도 하나 있고 뭐 이런 경우에 보면은 급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비견만 있는 것보다는 성향이나 성품이 심성이 달라집니다. 그래 이 자리에 만약에 급제가 있다 하더라도 친구와 같지만 그렇지만은 괜히 남편이 지가 우월하고 지가 가정을 먹여 살리면 되는데 이제 여자 좀 밖에 이제 사회생활하고 돈 좀 벌잖아. 저 심지어 지가 더 번다고 저 시험급질할 필요도 하고 경쟁 의식을 느끼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한 것들도 심리적으로 작용하게 돼 있다. 그래 이제 비견과 급제는 그런 이제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일간은 천간을 이야기하죠. 일간은 여생남이 무난하다 이거거든요. 일간은 여자가 남자를 생하는 관계. 일간이 수라면 남자는 목. 그죠? 일간이. 이런 관계가 무난하다 이 말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생해 주는 거. 왜 그럴까요? 여자가 내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조를 하니까 남자가 밖에 돈 잘 벌어오라고 그 잘 생해 주는 게 좋다 이거거든요. 근데 요즘 또 어떻습니까? 남자들도 요즘 애들은 그렇잖아요. 또 여자들 능력에 따라서 남자들은 애 육아도 하고 이런다 하더라고. 그렇다면 그러한 시기에는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 서로 어쨌거나 이런 관계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고수의 옛날 학문이니까 여생남하는 게 좋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완전히. 그런데 비견급일 경우는 이게 좋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식신상관일 때, 식신일 때는 자식 같은 배우자 이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아내도 가능하면 남편 뜻 따르고 노력하며 분석 연구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제 식상은 자식, 그죠? 그래서 자식 같은 배우자. 또 상관은 예쁜 자식 같은 배우자. 아내를 예뻐한다. 예쁜 아내를, 얼굴이 예쁜 사람을 선호한다. 이런 거죠. 굉장히 세련되고 예쁜 사람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내를 귀여워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식신은 내가 생하니 귀엽고 딸처럼 지적이고, 이 뭐고? 예쁜 딸처럼 지적이고 얼굴에 비중을 두어.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이고 하면 결국은 그래 자식과 같이 내리사랑이라고 내가 사랑하면서 그죠?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그 배우자를 내가 생해 주지 않습니까? 식신은 내가 생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뭐 자식처럼 이걸 떠나서 그냥 내가 예쁘고 사랑하겠다 이거거든요. 또 만약에 여자 사주의 배우자 궁에 식신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남편을 굉장히 예쁘고 사랑한다. 자식같이 예쁘고 사랑하겠다 이런 얘기고, 또 남자 사주의 식신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지만 상관이 있다 하더라도 상관은 또 모양새가 식신한 걸 다르죠. 굉장히 상관이 남자 사주에 일제히 상관 깔고 있으면은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특징이. 그 상관 자체가 또 예쁜 거잖아요. 그런 거. 또 그러한 배우자를 선호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선호하지만 또 만나면 여자를 어떤 여자와 그런 여자와 만나겠죠. 만나면 또 그렇게 예뻐하고 또 잘 옷도 막 그렇게 예쁘게끔 이래 잘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딸처럼 그래 여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럼 대개적으로 여기 남편의 심리는 처궁의 식신은 센스 있고 이기적이나 자신의 스타일에 신경 쓰고 뭐 예정이 없으면 합방을 안 한다. 뭐 내가 이래 표현을 하는데 여하튼 뭐 아끼고 뭐 그 자식같이 아래 사람같이 내가 생해주는 관계니까 그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일간이 남생여가 좋다. 남자가 여자를 생해주는 게 좋다. 아까는 반대했죠. 비겁은
여생남이 좋다 했는데 식상은 어떠세요? 남자가 여자를 생각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아껴주고 막 일하는 게 좋다. 그죠? 남생여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재성은 없어. 재성은 정편제가 있는데, 그리고 정편제, 편제는 여기 뭐 강큰 남자 해놨죠. 철을 무정하게 극을 하니 일어났습니다. 보따리 사는 게 상책이란데. 그건 제가 표현을 그래 해놓은 건데, 이 자리에 편제가 있으면, 그죠? 만약에 여자 사주에 이 자리에 편제 있다.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떤 남자를 만나겠습니까? 내 사주에서 편제면 내 아래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해도 다 듣는 사람이거든. 내가 사장이면 내 말단 직원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직원이 편제거든요. 육신 관계가. 그러면 편제는 뭡니까? 이 돈을 벌어다 주는 사람이라. 그래, 머슴 같은 남편. 이래 되는 거죠. 내 남편은 여자 사주의 편제를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집에 돈만 벌어주는 머슴 같은 남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인인 입장에,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잘 부려먹으려고 하겠죠. 그렇게 그런 남편을 만난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남자 사주에 요 자리 편제가 있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똑같아. 아까 입장하고 똑같아요. 돈 벌어오는 여자 좋아하지. 그러니까 돈 벌어오는 여자를 그걸 돈 벌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 여자는 돈으로 봐요. 머슴같이 본단 말이라. 그래서 내가 여기 표현하는 게 아예 선을 볼 때 그 자리에 일지 편제 남자는 아예 보따리 사라 이런 얘기죠. 바로 그 표현이 그래. 그 표현입니다. 뭐 또 이렇게 산노? 만약에 제 딸이 그렇다면 생각해보라고 하겠죠. 미리 생각해보. 내 딸이 편될 때는 걔 안 내야. 그래요? 하여튼 편제는 그렇다는 얘기죠. 편제가. 그죠? 자, 정제는 또 다릅니다. 정제는 어떤 사람이고 하면 정제는 굉장히 철두철미한 사람이잖아요. 편제는 좀 이런 편제적 성품은 뭐 얼렁뚱땅 하는 것도 있고 돈도 희쁘게 씁니다. 돈 있으면 쓰고 또 뭐 없으면 안 쓰고 뭐 이런 게 이제 편제인데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돈은 써야 들어온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편제적 성향이죠. 정제는 갖고 있어야 또 5만 원 갖고 있어야 10만 원 못 되고 10만 원 안 쓰고 있어야 20만 원 되고 100만 원이 되고 여기 차곡차곡 모아가는 이러한 성품이 정제적 성품이고 정제적 성향이고 이거거든요. 근데 한 5만 원 있으면 써버리고 없으면 안 쓰면 되지 뭐 이런 성향이 편제적 성향인데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 자리에 정제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이 정제적 성향은 완전히 철저한 사람이라. 철저한 사람. 1 더하기 1은 2 더하기 뭐 딱딱 계산적인 사람이잖아요. 그 이제 완벽주의자 비슷한 거. 이제 이런 성향을. 근데 남자 사주에 여자의 정제가 있으면 어떡할? 알뜰살뜰하고 살림 잘 사는 여자. 그런 사람이 이제 나의 부인이 될 그러한 인연법에서 그러한 그 팔자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옛날 말로 치면은 그런 여자들 보고 제일 좋다 하잖아요. 어떤 여자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모양처럼 제일 좋다 하잖아. 근데 그럼 반대 입장으로 보면은 여자 팔자에 그렇다면 그러면 현모양처가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현부양부입니까? 그러려면은 머리 아프죠. 일일이 꼬박꼬박 따지게 샀고 이거 어디 샀니? 돈을 굉장히 경제적 관념은 탁월하거든요. 재니까. 편제고 정적 이 경제적 이 관념은 굉장하다만. 그런데 부인이 뭐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한 달에 뭐 1,000만 원 줬다 아까처럼 1,000만 원 줬는데 어디 섰노? 뭐 이래 자꾸 또 머리 아프잖아요. 그냥 여자 사주에 정제 있는 것도 별로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러더라. 그러면 남편한테 찌라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내 발자야. 걔네죠. 맞잖아요. 누구 탓할 게 아니다는 거지 그게. 이 내가 이러한 글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래 아이고 알았어. 그래 그게 네 팔자가 아니고 보니 내 팔자네. 그래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해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보면 여기 보면 나오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또한 남생여가 좋다. 남자가 여자를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래야 되죠. 남자가 일일이 뭐 여자한테 뭐 따지기 사고 뭐 하면 뭐합니까? 돈 벌어오면 좋다. 땡큐 하고 놔두면 되고 내한테 주든 말든 달라 하면 더 좋잖아요. 오히려. 땡큐 하면 되는 게고 뭐 능력 있어갖고 여자가 부러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 지벌이 지하면 좋은 거지 뭐. 뭔가 보탬이 돼도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생각하면 좋죠. 그래서 남생여가 좋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이제 제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또 이제 이 마지막 또 세 번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제까지 했는데 지금 혹시 뭐 좀 궁금하거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해가 탁탁 되시죠? 예.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